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블클립의 차재영입니다. 혹시 지난 영상 보셨을까요? 지난 영상 보면은 화면의 비율이 조금 달랐죠? 이제 저희가 아나모픽 렌즈를 사용해서 그런 건데 빌트록스 아나모픽 렌즈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35mm, 50mm, 75mm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오늘은 이 렌즈를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나모픽 렌즈가 뭔지 아실 것 같은데, 아나모픽 렌즈는 화면의 가로 세로 비율을 왜곡시켜서 넓은 화면 비율을 구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넓은 화면을 압축을 해주고 이제 후반에 이 압축된 것을 다시 풀어주면서 뭐 2.35 대 1, 2.39 대 1 같은 길쭉한 비율을 구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런 비율들을 사용을 해서 관객들이 더 넓은 시야와 깊이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영화 감독들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모픽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나모픽 플레어로 또 유명하잖아요. 특히 야간 촬영이나 강한 광원이 있는 장면에서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아나모픽 렌즈의 또 다른 특징은 왜곡, 빛 번짐, 보케의 느낌이 일반 구면 렌즈와는 매우 다른데요. 특히 보케는 구면 렌즈처럼 동그란 느낌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바뀌는 특징이 있어서 예술적인 표현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퀴즈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얼만큼 화면을 스퀴즈 해주는지에 따라서 1.33x, 1.5x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빌트록스 아나모픽은 1.33x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풀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2.4 대 1의 최종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나모픽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나모픽 비율 계산기를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 거거든요. 아래다가 내가 사용하는 아나모픽 렌즈가 풀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 어떤 최종 비율이 나오게 되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빌트록스 에픽 라인의 장점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비교적 싼 아나모픽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찍을 때마다 화질이 이상하게 저하가 되어서 결과물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선명도는 아나모픽 렌즈가 구면 렌즈보다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저렴한 렌즈들은 선명도가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곡도 좀 이상하게 잡히고 색도 상당히 밋밋한 느낌을 주고 초점에 따라서 압축 비율도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결과물에 엄청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빌트록스 아나모픽 라인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선명도와 좋은 화질의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렌즈가 주는 깊이감과 색감이 매우 만족스러웠고요. 선명도도 이거 어떻게 했는가 싶은데 구면 렌즈보다 떨어진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서 정말 놀라운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빌트록스 에픽 렌즈 T2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용인데요. 되게 큰 장점인데 아나모픽 렌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풀프레임보다는 슈퍼 35 센서 크기에 맞게 설계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유명한 시루의 아나모픽 F1.8 같은 경우에도 크롭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크롭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 빌트록스 에픽 라인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용이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사용을 했을 때 50mm이면 50mm의 화각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제품을 살 것을 고민을 하시거나 렌트를 하실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면 미러리스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E, P의 L 마운트가 있어서 소니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렌즈를 끼울 필요가 없습니다.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니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매우 편할 것 같습니다. RF, Z 마운트까지 지원을 하진 않아서요, 캐논과 니콘을 쓰시는 분은 어댑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급형 렌즈와 다르게 빌트록스 에픽 렌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네마 렌즈처럼 포커스와 조리개 링에 이제 기어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고무링을 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렌즈의 정말 좋은 특징이 포커스 브리딩이 정말 억제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포커스에 따라서 스퀴즈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는데요.
포커스 브리딩 지금 보이시죠? 포커스 브리딩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아나모픽 렌즈의 특징상 이 포커스 브리딩이 가성비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심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포커스 브리딩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단점으로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억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성비 아나모픽 렌즈 같은 경우에는 초점에 따라서 스키즈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초점에 따라서 스키즈 비율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 난 부피하고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이 무게를 들어보면 이 렌즈는 혼자 촬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렌즈가 엄청 크고 무거워서 FX6에다가 모니터를 달고 이제 촬영을 해보면 셋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너무 무겁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 5시간, 6시간 촬영을 했죠? 5시간, 6시간 촬영을 했는데 피로감이 좀 빨리 느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클린한 이미지를 보여주거든요. 클린한 이미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나모픽 렌즈 치고 너무 클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나모픽을 사용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나모픽의 왜곡과 약간의 흐릿함 그리고 배럴 디스토션이 이제 시네마틱한 느낌을 내기에 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빌트록스는 이런 느낌들이 많이 안 나서 조금 아티스틱한 느낌을 기대한 저로서는 조금 아쉽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아나모픽 렌즈가 주는 바로 시네마틱하다 이런 느낌은 살짝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차와 개인 취향인 거니까요. 저희 유명한 감독님 로저 디킨스 촬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아나모픽을 극혐하신대요. 아예 클린한 렌즈로 촬영을 해가지고 모든 아나모픽한 소스를 후반에다가 다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요 아나모픽 렌즈가 비율은 구현을 하면서 후반 보정에 더 많은 옵션을 줄 수 있는 렌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세대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어서 이제 소니의 오토포커스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초점 맞추는 것을 연습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포커스를 직접 수동으로 맞추는 것에 능통하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렌즈도 무겁고 수동으로도 맞춰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간단하게 촬영을 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사용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포커스 기어바의 포커스 트래블이 체감상 다른 시네마틱 렌즈보다 더 길게 느껴져요. 앞으로 다가오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더욱더 많이 돌려야 되는데 요게 퍼스트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저번 영상은 2명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2명에서 촬영을 할 때는 그렇게 유용한 렌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아나모픽 렌즈로 촬영을 하게 되면 요즘 카메라에서 디스퀴즈 기능을 좀 서포트해주는 추세이기는 한데 카메라사에서 정해진 비율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FX6 같은 경우에는 2배 아니면 1.33 비율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외장 모니터에 커스텀으로 입력을 해서 촬영하는 게 손쉬운 방법입니다. 초점을 수동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듭니다. 이 렌즈가 무겁다 보니까 렌즈를 앞에다가 달고 모니터까지도 원래 달던 것처럼 앞부분에다 좀 달게 되면요 여기에 밸런스가 너무 안 맞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겁다는 단점이 더욱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빌트록스 에픽 렌즈 T2 한 구당 가격이 400만원 정도인데요. 이 가격은 다른 보급형 아나모픽 렌즈 치고는 조금 비싼 편에 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루이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격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빌트록스 에픽 아나모픽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렌탈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렌탈을 해봐서 사용을 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아나모픽 렌즈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너무 클린하지 않은 이미지가 나올 것 같아서 걱정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빌트록스로 입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초이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운용하기에는 좀 피로감이 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소규모로 촬영을 하시거나 개인용으로 이제 촬영을 한다 하면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서로서로 좀 도울 수 있게 하는 촬영이 더 좋은 촬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색다른 장비를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